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상의 마보 대표이자 명상 안내자 유정은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긴 하루를 보내고 아늑한 여러분들의 잠자리에 누워 누군가가 읽어주는 동화책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아늑한 잠자리에서 수면 동화를 읽으며 잠에 빠져들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들에 따르면요, 잠자기 전에 들은 단어나 문장이 꿈을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능하면 예쁜 단어, 좋은 문장을 듣고 좋은 꿈을 꾸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름밤의 은빛 나무. 자, 우선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요. 21번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다시 한번 21번 깊이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내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의 무게를 툭 하고 떨어뜨려 봅니다. 몸의 어딘가가 긴장하고 있다면 그 긴장을 툭 하고 내려놓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긴장되는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자, 그리고 마치 따뜻한 기분 좋은 물 위에 내 몸이 떠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몸을 이완시키고 지금 우리 함께 한 소녀의 특별한 여름밤 모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푸른 언덕들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 루나라는 12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나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밤하늘의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달빛이 내려앉은 정원에서 꽃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루나가 사는 마을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한복판에는 수백 년 된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늘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어머니 나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루나는 매일 저녁 어머니 나무 아래에 앉아 별들이 하나 둘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무에게 들려주었어요. 어머니 나무, 오늘도 고마웠어요. 내일도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비가 내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자 마을의 우물이 서서히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꽃들은 고개를 떨구고 농작물들도 시들어갔어요.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어머니 나무의 잎들이 조금씩 누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에 잠겨 모여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을이 모두 말라 죽을 거야. 어머니 나무마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루나는 어머니 나무 옆에 앉아 나무의 거친 껍질에 손을 대어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나무가 뜨거웠어요. 그리고 나무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루나야,
도와줘. 루나는 깜짝 놀랐어요. 나무가 정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루나는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먼 산 너머 은빛 나무 찾아가야 해. 어머니 나무의 목소리는 아주 작고 약했지만 루나에게는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루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어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자 어머니 나무의 잎들이 살짝 바스락거리며 북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깊은 숲이 있었어요. 그날 밤 루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달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달님이 루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이야, 루나. 지금 떠나야 해. 루나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배낭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물병, 작은 빵 한 덩어리, 그리고 할머니가 주신 작은 나침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용기였어요. 집을 살짝 빠져나온 루나는 어머니 나무 앞에 섰습니다. 달빛 아래서 나무는 더욱 신비롭게 보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은빛 나무를 찾아올게요. 루나의 말에 어머니 나무의 잎들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마워, 조심해서 다녀와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루나는 북쪽으로 향하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길을 환하게 비춰주어서 걷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밤 공기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루나는 잠시 멈춰섰어요. 숲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웠거든요. 하지만 루나는 용기를 내어 숲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속은 신기한 곳이었어요. 반딧불이들이 작은 등불처럼 여기저기서 반짝이고 있었고 올빼미의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자장가 같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루나는 작은 개울을 만났습니다. 개울물은 맑고 차가웠어요. 루나는 목을 축이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개울 건너편에서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여우의 털은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눈은 지혜로운 빛을 담고 있었어요. 안녕, 작은 아이야. 이런 밤에 혼자 어디로 가는 거니? 여우가 말했습니다. 루나는 놀라지 않았어요. 별들과 이야기하는 아이에게는 동물들과 대화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빛나무를 찾아가고 있어요. 마을의 어머니 나무가 아파서요. 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이야기구나. 은빛나무는 아주 특별한 곳에 있단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3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해. 3가지 시험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시험, 2번째는 용기의 시험, 3번째는 지혜의 시험이야. 정말로 네가 할 수 있겠니? 루나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시들어가는 어머니 나무가 떠올랐습니다. 네, 가야 해요. 마을을 구해야 하거든요. 여우는 루나의 대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나를 따라와. 여우를 따라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앞에 거대한 가시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가시들은 날카롭고 무서워 보였어요. 첫 번째 시험이야. 이 가시나무 숲을 통과해야 해. 하지만 조심해. 가시에 찔리면 아주 아프거든.
여우가 말했습니다. 루나는 가시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 날카로운 가시들 사이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루나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해주셨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도 따뜻해진단다. 루나는 가시나무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가시나무들아, 너희도 살아있는 생명이구나. 너희가 왜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너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겠지? 하지만 나는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가게 해줄 수 있을까? 놀랍게도 진정성 있는 루나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자 가시나무들이 조금씩 길을 내어주기 시작했어요. 가시들이 부드러워지고 나뭇가지들이 옆으로 비껴서면서 작은 길이 만들어졌어요. 루나는 조심스럽게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가시들이 루나의 옷을 살짝 스치기는 했지만 다치지는 않았어요. 가시나무 숲을 무사히 통과한 루나에게 여우가 말했습니다. 아주 훌륭하네.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될 수 있단다. 두 번째 시험 장소는 깊은 계곡이었습니다. 계곡 위에는 아주 좁고 낡은 나무다리가 걸려 있었어요. 다리 아래로는 깊은 강물이 시커멓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야. 저 다리를 건너야 해. 하지만 다리가 아주 낡아서 언제 부러질지 몰라. 여우가 말했습니다. 루나는 다리를 바라보았어요. 정말로 무서워 보였어요. 다리는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고 나무 판자들 사이로는 아래에 강물이 보였습니다. 루나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강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루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작은 아이들이 루나 언니 언제 비가 올까요? 라고 물었던 것도 생각났습니다. 무서워도 괜찮아. 무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무서움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루나는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많이 흔들렸지만 루나가 천천히 균형을 잡으며 걷자 다리도 안정되었어요.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루나는 잠시 멈춰서서 다리 난간을 꽉 잡았어요. 바람이 잔잔해지기를 기다린 후 루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다리를 건넌 루나에게 여우가 말했습니다. 대단해. 진정한 용기는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거야. 세 번째 시험 장소는 신비로운 분수가 있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분수 주위에는 3개의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꽃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길, 하나는 보석들이 반짝이는 화려한 길, 그리고 하나는 평범해 보이는 흙길이었습니다. 분수 앞에 서 있는 것은 지혜로운 올빼미였어요. 올빼미는 루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야, 루나. 이 3길 중에서 은빛나무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해. 루나는 3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꽃길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향기로운 꽃냄새가 났고 나비들이 춤추고 있었습니다. 보석길도 있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황금과 다이아몬드들이 길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흙길은 그냥 평범한 길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예쁠 것도 없었습니다. 루나는 할머니가 해주셨던 또 다른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단다. 루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각 길에서 느껴지는 기운을 느껴보았습니다. 꽃길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났지만 왠지 인위적인 느낌이었어요. 보석길에서는 반짝이는 빛이 나왔지만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흙길에서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생명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마치 어머니 나무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같았습니다. 흙길로 가겠어요. 루나가 말했습니다. 올빼미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이야. 가장 소중한 것들은 화려하지 않아. 자연스럽고 진실해. 흙길을 따라 걷다 보니 루나는 작은 언덕 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언덕 꼭대기에는 정말로 은빛으로 빛나는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어머니 나무만큼 크고 웅장했지만 잎사귀들이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나무 주위에는 맑은 샘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고 그 물소리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 같았습니다. 루나가 은빛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나무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오렴 루나야.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저를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야. 모든 나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 어머니 나무의 아픔을 나도 느끼고 있었어. 그리고 너의 용감한 여행도 지켜보고 있었지. 은빛나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가뭄이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 진정한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다시 비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했지. 그럼 이제 비가 올 수 있나요? 그래. 하지만 너의 도움이 필요해. 내 가지에서 은빛 잎사귀 하나를 따서 마을의 어머니 나무에게 가져다 주렴. 그러면 어머니 나무가 다시 건강해지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릴 거야. 루나는 조심스럽게 은빛나무의 가지에서 가장 빛나는 잎사귀 하나를 따서 품에 안았습니다. 잎사귀는 따뜻했고 부드러운 빛을 내고 있었어요. 고마워 루나. 너 같은 아이가 있어서 세상은 아직 희망이 있어. 은빛나무가 말했습니다. 루나는 은빛나무에게 인사를 한 후 마을로 돌아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여우가 지름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숲속 동물들도 모두 나와서 루나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루나, 조심해서 가. 고마워, 우리 숲을 지켜줘서. 동물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으며 루나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품속에 은빛 잎사귀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어서 길을 잃을 걱정은 없었어요. 해가 뜨기 직전 루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 나무만이 홀로 서 있었어요. 나무의 잎들은 더욱 시들어 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루나는 어머니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은빛 잎사귀를 나무 뿌리 근처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어머니 나무,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빛 잎사귀에서 부드러운 빛이 나오더니 그 빛이 어머니 나무의 뿌리를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시들었던 잎들이 다시 푸르러지기 시작했고 가지들도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첫 번째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톡, 톡, 톡. 작은 빗방울들이 하나씩 떨어지더니 곧 부드러운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는 마치 천사들의 노래 같았어요. 빗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던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비다! 비가 온다! 어머니 나무가 다시 푸르러졌어.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고 어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루나는 어머니 나무 아래에서 조용히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은 벅찬 기쁨으로 가득했어요. 루나야, 정말 고마워. 어머니 나무가 속삭였습니다. 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살아났어.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여우도 올빼미도 숲속 동물들도 모두 도와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은빛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머니 나무의 잎들이 흔들거리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루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어요. 첫째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용기는 무서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따뜻한 마음의 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세상의 모든 것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셋째는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은 화려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것을요. 그 후로 루나의 마을에는 늘 적당한 비가 내렸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게 딱 필요한 만큼만요. 어머니 나무는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자랐고 마을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루나는 여전히 매일 저녁 어머니 나무 아래에 앉아 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가끔은 은빛 나무와도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루나는 은빛 나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은빛 나무님, 앞으로도 이런 모험을 하게 될까요? 루나야, 인생 자체가 모험이란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기회지. 가장 중요한 건 늘 열린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럼 무서울 때는 어떻게 해요? 무서워도 괜찮아. 무서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 무서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옳은 일이 무엇인지 기억한다면 분명히 너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루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기를 내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루나와 함께한 여름밤의 모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잠에 들어 있다면 여러분들의 꿈속에서 여러분들만의 소중한 기억, 행복했던 기억을 찾아가는 모험을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늘 하루하루 새로운 날들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열고 용기를 잃지 않으며 그 모험에 임하시기를, 그리고 그 모험을 진심으로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